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회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가운데 놓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일본 천황이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 증거이기에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액전왕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액전왕이라는 여인의 사랑이 고대 일본에서 일어난 난에 영향을 주었고, 난의 결과가 일본으로 철수한 백제 유민들의 일본 사회 정착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TV는 이번 강의부터 후원 계좌를 열어볼까 합니다. 우측 상단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더욱 알찬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천왕은 오미 천도 이후 균열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치를 내놓습니다. 첫 조치는 공식적으로 천황에 즉위한 것입니다. 이어 즉위 한 달 뒤 동생 대해인 황자를 황태제로 삼는 조치를 취합니다. 황태제라는 것은 차기 천황이 될 천황의 동생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들이면 황태자, 동생이면 황태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자자이고 아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지천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예민한 백제 출병 문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였던 동생에게 황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쾌속으로 그러한 동생을 황태제로 임명하였습니다. 대해인 황자에게 엉뚱한 짓 말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어쩐지 수상쩍은 동생에게 다음은 너의 차례이니 딴 마음 먹지 말고 조신하게 기다리라, 이러한 뜻으로 생각됩니다. 천지천왕에 즉위하고 황태제를 임명한 지 몇 달 후 천지천왕은 포생야라는 들에서 사냥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의 행사에는 대해인 황태제와 고위급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거대한 친목 행사였습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는 곳이 포생야 그 사냥 장소였고, 가까이서 그 앞 산에서 찍은 들판의 사진입니다. 이 들판에서 사냥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행사가 열렸던 들판에 만들어져 있는 도자기 그림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전해오는 그날의 행사는 유명한 행사입니다. 왜 이곳은 이리도 유명할까요? 액전왕과 대해인이 재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려놓은 그림은 색이 틀립니다. 말탄 무사 중 한 명은 붉은 옷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향가 해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옷의 색을 틀리게 그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모두가 사냥에 열중하고 있을 때 대해인 황자가 액전왕을 찾아왔습니다.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된 여인이었습니다. 대해인 황자는 붉게 물들인 무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에 주목해 주십시오. 나중 대해인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의 군사들도 붉은색 띠로 표식을 합니다. 대해인 황자가
액존왕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신호를 하였습니다. 액존왕은 당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려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시나? 내가 왜 자기를 따라가? 따라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대해인이 액존왕의 앞에서 걷더니 그녀가 돌아올 때 길을 잊지 말라고 돌아올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상하였습니다. 액존왕이 놀래서 주변을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지기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사냥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손수 표시까지 해주는데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운 남자였습니다. 액존왕은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황태자가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가더니 자신의 저고리를 땅에 깔도록 했습니다. 잠시 앉았다 가야지. 액존왕이 옷을 깔고 앉았습니다. 액존왕은 숨을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액존왕이 이날의 일을 향가로 만들었습니다. 20번가의 원문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그곳에 있는 원문을 새겨놓은 사진입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20번가를 풀어보겠습니다. 꼭두선이 붉은 옷 입은 그대가 풀숲을 가리킨 단계라이. 앞에서 들을 달려가시네. 돌아올 길 표시하며 들로 가시네. 들을 지키는 자가 보이지 않채 그대에게 가 저고리를 폈어요. 이 작품은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려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풀고 있습니다. 아카네사스 지치꽃 들판에 가 영유지 가며 들지기 안 볼까요? 그대의 소매 흔든 것. 물론 이것은 틀린 해독입니다. 교과서에까지 실어놓은 작품인데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일본인들은 언어 장벽과 향가 제작법을 모르기 때문에 해독이 불가능하다. 풀어놓은 것도 잘못되어 있을 것이다. 적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잘못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놓은 결과와 일본인들이 풀어놓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지는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조를 함께 풀어가면서 일본인들이 못 푸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첫 글자는 천이라는 글자입니다. 꼭두선이 천이라고 합니다. 꼭두선이는 붉은색을 내는 대표적인 염료식물입니다. 사진의 꼭두선이 뿌리로 색을 내 염색을 한다고 합니다. 대해인 황자가 입고 있던 붉은색 옷은 꼭두선이로 물들인 옷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이 꼭두선이로 염색한 붉은색 천입니다. 훗날 붉은색 띠를 두르고 반란을 일으키고 난이 성공한 후에 대해인은 빨간색을 자신의 상징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꼭두선이라고 은유하기도 하였습니다. 20번가의 첫 글자는 꼭두선이 천자입니다. 이 글자를 풀 때 꼭두선이라고 하면 되는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글자를 마쿠라 고토바라고 하며 이상한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아카네사스라는 발음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기 사진 속 무사들을 보아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그림에 색이 틀려 있다고 했습니다. 대해인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붉은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꼭두선이 천자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날 대해인 황태제가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세 글자 지무라, 이 세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는 가리키다 지, 무는 무사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닭개입니다. 일본어가 모처럼 향가 속에 들어왔습니다. 량은 길하다 라라고 읽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리키다 플러스 닭개 플러스 라가 됩니다. 이 세 글자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어보면 가리킨 단계라이 이렇게 불립니다. 가리킨 단계라이. 그 다음 20번가의 마지막 세 글자 수, 포, 류도 풀어보겠습니다. 수자는 반소매 저고리 수, 포자는 피어다 포, 류자는 방랑하다 유랑생활하다 할 때 유가 되겠습니다. 뜻에다가 한자 발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은 저고리를 펼쳐슈 이렇게 불립니다. 저고리를 펼쳐슈. 우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가리킨 단계라이. 저고리를 펴서유. 이것은 완전한 한국어입니다. 일본인 연구자들이 지무라 이 세 글자와 수포류 이 세 글자를 책상 위에 놓고 몇 날 며칠 들여다본다고 해보았자 가리킨 단계라이 저고리를 펼쳐슈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 지금 제가 한 말 가리킨 단계라이 저고리를 펴슈 이 말은 한국어니까 못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죽어도 만엽집을 풀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킨 단계라이 저고리를 펼쳐시오. 액전왕이 능숙한 한반도어를 쓰고 있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킨 단계라이 저고리를 펼쳐슈. 자, 액전왕은 고구려의 평양, 백제의 부여, 신라의 경주 이 중 어디 출신일까요? 앞에서 열심히 제가 향가 읽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향가를 어떻게 읽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향가를 읽고 쓰는 법은 오는 9월 9일 한글날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두나 구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특집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들께서 들어두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대신 오늘은 제가 향가 읽는 법을 맛배기로 아주 짧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곧바로 말하겠습니다. 향가는 한자의 뜻에다가 한자의 한국말 발음을 서로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반도 향가 서동요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화공주 주은 이게
우리 서동요의 첫 6글자입니다. 그 중에서 주은, 선화공주 주은 할 때 그 주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에서 선화공주 님은,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님이라는 이 선화공주 님 할 때 그 님은 한자 주의 뜻입니다. 님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이라는 님은 할 때 은은 뭐냐? 주은 할 때 은의 한국말 발음입니다. 일본어 발음이 아닙니다. 만엽지도 똑같습니다. 한국말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은을 어떻게 읽느냐? 앞에 글자는 한자의 뜻으로 읽고 뒤에 글자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이것이 향가를 읽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글자는 한자의 뜻으로 읽고 뒤에 글자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어느 나라 발음이냐? 일본어 발음이냐? 한국어 발음이냐? 한국어 발음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엽집은 어떻게, 만엽집은 그럼 일본어 발음으로 읽어야 할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한국어 발음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본인들이 썼다면 당연히 일본어 발음으로 읽도록 해야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은 뜻, 뒤는 발음. 그러니까 님은 앞에는 뜻, 뒤는 발음. 그래서 결국은 님은이 됩니다. 뜻밖으로 대단히 간단합니다. 앞 글자는 뜻으로 읽고 뒷 글자는 발음으로 읽는다 하기 때문에 뜻발의 법칙입니다. 뜻발의 법칙이라고 제가 합니다. 뜻밖에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에 뜻발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뜻밖에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뜻발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뜻발의 법칙, 앞은 뜻으로 읽고 뒤는 발음으로 읽는다는 이 간단한 법칙을 지난 1000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오쿠라 신베이 경성제국대학 교수님께서도 몰랐고 국보이신 자타가 국보라고 인정하는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진짜 이걸 몰랐습니다. 뜻발의 법칙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은 뜻으로 읽고 뒤는 발음으로 읽는다. 물론 그분들도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 8, 90%는 다 죄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20번가에는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액전왕이 원문 속에다가 천무라 이 세 글자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천무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두선이 천. 무자는 무사 무자입니다. 량은 길하다 라입니다. 량은 지금 우리 발음이 량이지 옛날에는 라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다면 이 천무라를 그대로 해보시죠. 꼭두선이로 염색한 붉은색 옷을 입는다면은 무자는 그 무사에게 량은 길하다니까 길한 일이 생기리라. 붉은색 옷을 입는다면은 그 무사에게 길한 일이 생기리라. 천무량은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향가는 연구 결과 향가를 알고 보니까 향가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노래였습니다. 대해인 황태제는 훗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카를 죽입니다. 그리고 천황을 찬탈합니다. 대해인은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동원한 군사들에게 붉은 천으로 찢어가지고 띠를 만들어서 옷 소매 같은데 매달게 했습니다. 표식을 한 것이죠.
아군끼리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승리합니다. 천무라, 붉은색 그 끈을 매단다면은, 옷을 입는다면은 그 무사에게 길한 일이 생기리라. 천무라. 대해인 황태자는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구절을 믿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게 있죠. 액전왕이 이걸 말했겠지요. 액전왕은 대해인의 반란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날 사냥날 둘이서 만났을 때 대해인 황태제도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향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1번가가 되겠습니다. 21번가 원문이 되겠습니다. 21번가를 그렇다면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자줏빛 옷을 입은 여인을 응당 풀숲 속에 감추어야 해시오. 세상 물정 모르는 여인이 괴로운 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있다고 말해시오.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고 보니 내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네. 나도 그대를 그리워하며 팔방으로 찾아다녔다고 했다네. 21번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풀이입니다. 지치꽃처럼 아름다운 그대를 미워하였다면 남의 아내인데도 내가 사랑했을까? 그때는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풀숲에 가려졌기 때문에 용기를 냈었을 것입니다. 액전왕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고 보니, 천지천왕의 여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고 보니 그대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해인 황태자가 액전왕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나도 그대가 그리웠어. 팔방으로 찾아다녔어. 이 말을 들은 액전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액전왕은 대해인이 자기를 잊은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인이 자기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면서 이곳저곳 팔방으로 찾아다녔다 한 것입니다. 황태제의 이 한마디 말에 여자가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 내가 잘못 알았어. 원래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을 리가 없어. 대해인 황태자의 그 말을 듣자 액전왕의 숨이 거칠어 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려고 합니다.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없었을 줄 알았는데, 다 꺼진 불인 줄 알았는데, 액전왕의 마음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열린 액전왕의 숨결이 거칠어집니다. 액전왕이 열리자 그만 천황의 여인과 천황의 동생이 가진 금단의 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21번가) 한 구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폐유라는 두 글자입니다. 무엇을 가리다 할 때 폐입니다. 은폐하다 할 때 폐입니다. 유자는 유유상종할 때의 유자입니다. 여기에 제가 뜻밖에도 간단한 뜻발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은 뜻으로 읽고 뒤는 발음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가리다 패는 뜻이 가리다입니다. 유자의 제사의 이름 유자는 발음이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에다 가리다라는 뜻에 발음 유자를 붙여서 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붙이니까 가려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렸다 플러스 유, 그래서 가려슈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향가는 바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아직 덜 되셨다면 한글날의 특집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인 황자가 지은 21번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태제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훗날 난을 일으켜서 천무천왕이 됩니다. 천왕이 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오늘 미국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1000년 후에 오늘 회의에 녹음 테이프가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테이프를 풀어보니까 어느 회사, 그 회사의 대표와 한 여인이 능숙한 한국어로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년 후의 사람들은 그 두 사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둘이 능숙한 한국어를 쓰는 두 사람의 국적을 어디로 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확실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이들을 한국계다 또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이 몇 개의 사진들을 보아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천황들이 한반도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상당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몇 년 후 대해인 황자는 권력을 찬탈하여 천황으로 즉위합니다. 대해인 황태제가 이날 사냥터에서 한반도어로 향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어를 쓸 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오늘날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사용하는 어투의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측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천황가가 한반도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측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측 양쪽 모두가 말해야 합니다. 천황이 한반도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천무천왕이 능숙한 한반도를 쓰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만이 천무천왕이 한반도계다, 한국계다 이러한 말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잠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다, 황실은 한반도 출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추가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점은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이상 시작점은 천황가는 한반도 출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 이 주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양측에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향가 제작법에 주목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4,516곡이나 되는 만엽집을 풀다 보면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만엽집 작품을 약 750여 곡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천황들이 한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증거는 상당히 발견하였습니다.
만엽집은 책으로 전달해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글을 써놓아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고 있는 필사본의 형태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은 일본인들은 이들을 풀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보아슈, 가리킨 단계라이 이런 말들을 일본인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뭐냐?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다가 이것을 비유해 보자면은 통장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만엽집의 소유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통장 비밀번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향가가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믿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사냥터가 있었던 포생야에 있는 어느 온천탕입니다. 그날 사냥이 끝나고 이들이 온천탕에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사냥이 끝나갔습니다. 그날 모인 고위직들이 땀을 씻기 위해서 탕으로 가면서 대해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 뒤에 숨어있던 두 남녀가 화들짝 놀래서 떨어졌습니다. 액존왕은 황자가 꺾어놓은 나뭇가지 표식을 보면서 종종 걸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떼고 자기 자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해인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더니만 풀숲 사이로 내달립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는 아무것도 못 보았다는 듯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색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일본의 당시의 율령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줏빛이 맨 위에 있습니다.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21번과 첫 문장을 보면은 액전왕이 그날 자줏빛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자줏빛 옷 입은 여인을 응당 풀숲 속에 감추어야 해슈. 이렇게 대해인 황태자가 향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줏빛 옷을 입은 여인은 액전왕이었습니다. 자줏빛은 천황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색인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닙니다. 자줏빛은 액전왕이 그때 당시에 천지천왕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사람들은 구체적 증거 없이 심증만을 가지고 액전왕이 아무래도 형하고 동생 두 남자를 사랑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쳐줄 빼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액전왕이 자줏빛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인들의 삼각관계 주장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액전왕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만난 대해인이 자신을 그리워하였다라는 말에 모든 미워했던 마음을 녹여버린 순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해인은 야망을 쫓던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쫓던 액전왕이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대해인에게 있어 여자라는 것은 야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천지천왕이 내려준 네 딸들도 권력으로 가기 위한 밑받침이었고
지금 현재 천지천왕의 곁에 있기에 액존왕도 권력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액존왕은 사랑을 생각했고 대해인 황태제는 야망을 생각했습니다. 낯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